가족들 간에 간혹 현금 이체해주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때 잘못 이체하게 되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체로는 세금이 나오는지도 모르거나 세금이 나오지 않는 범위라고 생각해서 증여세를 과세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나중에 증여세를 고지받게 되면 금액이 부담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무사가 알려주는 가족 간에 현금 줄 때 증여세 안 나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증여라는 것은 대가 없이 주는 현금이나 이익을 뜻합니다. 100원이라도 주거나 계좌이체를 하게 되더라도 사실상 증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 의료비, 용돈, 학자금의 명목으로 줄 때 이에 해당됩니다. 만약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해당 명목으로 주게 된다면 사실상 양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항목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금액이 몇 척씩 된다거나 하는 사회통념상 적합한 범위가 아닐 경우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와 손자녀 포함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10년간의 금액을 모두 합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난 10년간 자녀에게 준 현금이 5천만 원이 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할 때 큰 돈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때 그냥 현금으로 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자녀에게 빌려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내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부모에게 돈을 빌려 운용하게 되면 이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차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 즉 차용 시에는 이자를 측정해야 하는데 일정한 이자율까지는 낮춰서 빌려주더라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받아야 하는 법정이자는 4.6%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을 때 법정이자로 계산하면 4만 6천 원의 이자만큼 자녀가 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을 매번 처리하려면 복잡하다 보니 이러한 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는 이득이자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1천만 원이 넘게 되면 무이자로 차용했을 시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니 잘 계산해서 빌려주셔야 합니다. 실제 원금 2억 미만을 빌려주게 되면 1천만 원 이하 이득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공증 등 증명할 수 있는 날짜가 적혀져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 상환과 더불어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원금 상환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증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부모에게 줘야 하고 이후 원금 상환까지 이루어져야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사업을 위해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일정 부분까지는 공제에 해당됩니다. 자녀의 경우 자산이 없다 보니 담보 자체가 안 되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체로 신용대출을 받아 더 비싼 이자를 지불해야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이자 부담이 덜하다 보니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공제가 될까요? 이것은 바로 덜 낸 이자만큼의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은행에서 부모 담보물로 10억을 3.6% 이자율로 대출했을 경우 법정이자율 4.6%보다 더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는 1%의 이익을 보게 되는데 10억의 1% 금액이 1천만 원이 됩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 증여세 없는 구간이 됩니다. 물론 변동금리로 빌리거나 하면 이자율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딱 10억을 빌리기보다 조금 적은 액수를 빌려서 자금을 운용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자녀가 요건을 갖춘 창업을 하게 될 때 5억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1법에 규정된 법으로 국가가 특정 행위를 장려할 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의 경우 창업을 장려하다 보니 창업 목적일 경우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추가 50억까지도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나중에 상속세에서 꼭 정산을 해야 합니다. 혜택이 크다 보니 요건도 조금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먼저는 새롭게 창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사업을 인수한다거나 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또 이미 창업한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단순 도소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업, 음식점, 정보통신업, 금융업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금액은 부동산 투자와 같은 것이 아닌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했을 때 해당 창업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설비라든지 IT 계열의 창업일 경우 프로그램 구매 등의 사업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을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증여할 때 증여세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한다면 증여세 없이도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지금 증여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증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공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고 조절해서 더욱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의 블로그를 확인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번에도 복지에 대한 혜택을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모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